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풍수, 바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수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느낄 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느낄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찬바람이 분다라든지 아니면 센 바람이 불면 그게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바람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든지 어떤 자리도 사실 바람이 세게 불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람은 적당하게 불어주는 건 좋지만 바람 자체가 세게 분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을 향해서 세차게 몰아친다라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몰아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고층 아파트, 해안가 이런 데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 정도 분다고 하더라도 금방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좀 나이가 60대, 70대 이제 넘어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 사시게 되면 금방 몸이 안 좋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 자체가 좀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풍수에서는 중요한 바람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물론 풍수 자체 이 말이 장풍 득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좀 잘 포근하게 감추고 감싸 안고 그리고 물은 좋은 데를 얻는 게 이 풍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풍수에 대해서 이 풍수 보면 이제 장경이라 해서 금난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리가 좋고 바람이 왜 안 좋은지 또 바람이 불면 기는 어떻게 흩어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풍수의 의미가 바람과 물의 관계성인데 이 바람이 인체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람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난경, 장경에 보면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은 다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학은 이 기가 생기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특히 풍수에서는 생기, 왕기 그래서 기운이 왕하고 생기를 타야만이 좋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바람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기승, 바람을 타면 기승풍. 그러니까 기는 바람을 타면 즉산, 흩어진다. 그래서 바람이 제일 안 좋다. 그러면 바람이 탄다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 이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가 바람이 타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는 원래 또 기라는 것은 이 땅속으로 그러니까 땅속으로 흐른다 했습니다. 기라는 것은 이 기라는 게 땅속으로 흐르는데 기에는 5가지가 있어요. 오기라 그래서 그러면 이 5가지 기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 역학에서 말하는 목, 화, 토, 금, 수 어떻게 보면 이 오행을 나타내는 건데 이 5가지 기운이 땅속으로 흐르는데 땅 위에 바람이 많이 분다라든지 아니면 땅의 기운이 끊겼다라든지 하면 이 기를 받을 수 없겠죠. 우리가 기운이 있다 없다 분위기가 좋다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 이게 다 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지니까 바람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에 많이 부느냐? 일단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고층이라든지 산, 능선 이런데 해안가 그리고 집도 이제 필로티 구조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필루티 구조, 이런 쪽, 이런 데가 바람이 다 많이 부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감싸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고층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을 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있어봤자 2개 내지 3개 동 있는데 그런 꼭대기층, 언덕, 고층, 산 능선, 해안가 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요. 그래서 이런데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안 좋은데 풍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운, 기를 보는 건데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니까 결국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바람을 좀 감싸 안으면서 바람이 안 부는 자리를 일단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바닷가, 절벽 위 아니면 바위들이 많은데 이런데 아무리 우리가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집을 잘 꾸며놔도 결국 이 바람 때문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또 현재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빌딩풍이라 해서 빌딩들이 높으면 그 사이로 막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도 또 피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풍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사를 갔는데 이상하게 그냥 창문 열으면 바람이 집안으로 세차게 불어닥친다라든지 조금만 열으면 막 바람 소리가 막 심하게 진짜 귀신 울음소리처럼 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다라든지 조금만 바람 불으면 뭐 창문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창문이 깨진다라든지 그런 집 안 좋은 거고 계곡 같은 게 풍경은 좋은데 이 곡살풍이라든지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그래서 무조건 바람을 좀 안정적으로 아늑하게 감싸지는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아무리 인테리어 잘하고 비싸고 뷰가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심하면 결국 나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또 집안이 잘 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산화를 시켜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화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이 되고 사람도 바람을 세차게 맞으면 기운이 멍해지고 결국 나중에 정말 중풍, 뇌졸중, 바람 맞는 풍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바람을 아늑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기운을 막 바람이 불면 세차게 막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집은 기가 모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기호지중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것은 5가지 기운은 땅속으로 흐르는데 위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아무리 지중으로 기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사를 가고 어디를 선택을 했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 느낌이 난다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회사를 차리는데 이상하게 골목바람이 세차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풍수를 몰라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또 겨울에 보면 굉장히 북서풍이 세게 몰아쳐서 굉장히 춥다라든지 그늘이 너무 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풍수 전문가 아니어도 그 정도만 딱 느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가 있고요.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는 그 1층에 주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공간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아신다고 하면 아, 바람은 좀 이러해서 피해야 되는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풍수에서는 장풍은 차지고 득수가 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득수,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수간 재물이라고 해서 산이 좋으면 인물이 나지만 물이 좋으면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우선으로 보긴 하지만 결국 물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좀 감싸는 지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물에 관계된 것을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어느 집을 좀 피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부분은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한자를 또 많이 쓴 이유는 한자를 알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자를 좀 썼고요. 물론 뭐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좀 살아가시는데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집을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물과 관계된 풍수의 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풍수의 수에 관계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